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태스크 베이스드 fMRI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스크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패턴하고 우리가 뇌에서 얻은 영역별로 위치별로 볼드 시그널의 패턴하고 두 개를 이제 코릴레이션을 해서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위치를 뽑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실험에서는 시각 영역 또는 시각 기능에 대한 태스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주얼 콜텍스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이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이 부위에 볼드 시그널을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 볼드 시그널을 얻었더니 이 볼드 시그널의 패턴하고 사람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하는 이 패턴하고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액티베이션 되고 또는 볼드 시그널이 올라가고 눈을 감았을 때 볼드 시그널이 내려가는 경향이 되게 높더라 라고 해서 그럼 이 부위가 시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이 볼드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이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시그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그널 자체는 이제 프리퀀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뇌의 기능은 뉴런 액티비티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가 측정하는 볼드 시그널이 헤모다이나믹 익스판스이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 즉 혈관계의 변화에 이제 민감한 그런 이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혈관의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는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심장이 뛴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블러드 플로우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는 이 볼드 시그널의 변화가 또는 이제 시그널이 호흡이나 또는 심장 박동에 의한 시그널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변화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하트 레이트나 심장 박동이나 아니면 이제 호흡에 의한 어떤 시그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프리퀀시 때는 볼드 시그널에 의한 즉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 때보다 훨씬 더 빠른 프리퀀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트 레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빠른 프리퀀시 때에서 발생하고 이 호흡도 이 정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시그널을 보려면 이 정도 좀 더 느린 프리퀀시 때에서 살펴본다. 그래서 0.1 정도, 0.1Hz보다 더 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Hz보다 더 작은 구간에서의 변화를 보면 그러면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는 구분되는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그런 시그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이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노이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로우 데이터의 형태로 볼드 시그널을 얻으면 이런 이제 형태의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긴 로우 프리퀀시의 노이즈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 프리퀀시의 노이즈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짜글짜글짜글한 신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깨끗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약 0.1Hz 정도보다 작은 주파수 범위에서 시그널을 우리가 획득하면 그러면 뉴럴 액티비티에 의한 볼드 시그널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로우 프리퀀시나 하이 프리퀀시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트루 시그널, 즉 리얼 시그널을 분석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태스크 베이스드에서 얻은 시그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태스크 베이스드나 레스팅 스테이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두 영역에서 얻어진 볼드 시그널의 유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태스크 베이스드 fMR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한 영역에서 볼드 시그널의 패턴과 사람의 어떤 태스크의 패턴이 있죠.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 그 일정 시간 동안 감았다가 일정 시간 동안 떴다가 하는 그 패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패턴하고 볼드 시그널의 패턴을 비교해서 내가 자극을 주는 패턴과 볼드 시그널의 패턴이 유사하면 그러면 그 자극이 나타나는 태스크를 그 영역에서 수행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태스크 베이스드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자극을 주는 패턴하고 비교하지 않고 임의의 두 영역에서 볼드 시그널을 비교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이제 볼드 시그널 두 개를 한번 살펴보죠. 주황색은 레프트 모터 에어리아고 초록색은 라이트 모터 에어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A와 B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에어리어가 이제 보통 저쪽에 모터 콜텍스 쪽에 있는데요. 오른쪽 A, 왼쪽 B 그 두 위치에서 볼드 시그널을 얻으면 보시는 것처럼 두 시그널이 주황색하고 초록색이 굉장히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이 높죠.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뭐 액티베이션 될 때 같이 액티베이션 되고 그리고 볼드 시그널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 값이라고 있는데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그널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1.0이면 이제 퍼펙트하게 맞는 거고 0.84 정도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레프트와 라이트 모터 에어리아에서 시그널을 이제 보면 그냥 유사하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둘 다 모터 영역이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두 영역의 볼드 시그널을 비교했더니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는 그 두 영역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 보시면 아래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레프트 모터 에어리어와 이제 보라색이 이제 레프트 비주얼 콜텍스. 그래서 같은 헤미스피어인데 하나는 그 주황색은 모터 에어리어고 하나는 보라색은 이제 비주얼 에어리어입니다. 보시면 시그널이 두 개가 서로 다르죠. 패턴이 이제 유사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해보면 0.06으로 이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 관계가 없는 이유는 하나는 모터 에어리아고 하나는 이제 비주얼 에어리아였다. 즉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두 영역이라서 두 영역의 볼드 시그널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fMRI를 촬영하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 fMRI 시그널을 봐도 두 영역의 시그널의 유사도를 가지고 두 영역이 얼마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흔히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역들에서 얻어진 볼드 시그널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두 영역의 기능의 유사도 얼마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스팅 스테이트 fMRI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우리가 하는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분석할 때 레스팅 스테이트 fMRI 많이 쓰는데요.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하는 인트린직,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하지 않아도 내재되어 있는 펑션 커넥티비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여름철이 되고 있는데요. 풀밭에 이제 메뚜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여치들이 울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넓은 풀밭인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장소에서 여치들이 울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서로 들리지 않을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의 패턴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두 울음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두 군데에 있는 여치들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인의 두 영역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드 시그널 패턴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이 서로 유사한 그런 영역들을 뽑아내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프라이머리 모터, 이쪽이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인데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모터 콜텍스죠. 그래서 여기 두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볼드 시그널 자체가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이 뒤에 뒤통수 부분에 있는 비주얼 콜텍스 영역들에 있는 애들은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파레탈 프론탈, 레프트 또는 라이트 파레탈 프론탈인데 얘는 이제 프론탈이나 파레탈은 디시전 메이킹 또는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종합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 중에서 프라이머리 모터나 프라이머리 비주얼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모터 즉 운동 기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주얼 즉 시각 기능을 담당하거나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포스테리어 싱글레이트 그리고 여기 이제 미디얼 프론탈, 프리프론탈 그런 영역들을 위주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영역들에서 뉴런의 볼드 시그널이 서로 유사한 굉장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서로 이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왜 독특하냐? 얘는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나 프라이머리 비주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터 기능을 수행하면 저 특정 위치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또는 비주얼 기능을 수행하면 저 위치에서의 액티베이션이 이제 나타난다. 즉 특정 태스크를 하고 있을 때 그 부위가 액티베이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로 커그니션 즉 인지 기능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얘는 되게 독특한 게 어떤 우리가 커그니티브 펑션 즉 인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부위들에서 액티베이션이 떨어지고요. 반면 그런 인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이 부위에서 액티베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대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 부위들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디액티베이트 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현상을 띱니다. 그래서 커그니션을 수행할 때 오히려 얘네들이 디액티베이션 되어서 다른 부위들의 뉴런들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다시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를 준비하는 약간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그리고 미디얼 프리프론탈
영역이 주로 이 두 가지 영역이 이제 주로 대표적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과 주황색은 볼드 시그널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 밑에 패턴을 보시면.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은 거의 볼드 시그널 패턴이 같이 간다고 할 정도로 이제 유사도가 높습니다. 반면 임페리얼 파리에탈 서커스 이쪽 부분 파란색 시그널을 보시면 이 노란색이나 주황색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이죠. 반대된다는 게 파란색이 올라가면 노란색, 주황색이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코릴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서로 전반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가까운 현상을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IPS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또는 액티베이션 될 때 이 PCC와 MPF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있는 부위들은 디액티베이션이 확 되고요. IPS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즉 액티베이션 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다시 액티베이션이 확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근데 반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두 영역의 기능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코릴레이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전혀 다른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코릴레이션이 반대로 그냥 강하다는 뜻이죠. 즉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관점에서 1에 가까우면서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것도 연관이 있지만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서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강하다 라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코그니션을 할 때 얘네가 디액티베이션이 되어줘야 우리가 코그니션이 잘 되고 반대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코그니션을 할 때 디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어주면 즉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커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진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센서리나 아니면 이제 모터와 같은 그런 부위에 어떤 네트워크가 많이 연구가 되었는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커그니티브 리전 인지와 관련된 영역들의 네트워크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기억력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가 디액티베이션 된다는 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 이 PCC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PCC 영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MPF나 이런 영역들을 찾고 그 영역들이 주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포스트 싱귤레이트 콜텍스 그리고 이 MPF 이런 부위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